음식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의 깊은 맛을 계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도 음식 문화 5번째, 포의 장식과 어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는 육포와 어포 등 다듬어서 건조한 식품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포 종류가 남도에서는 다양하고 또 장식하는 방법이 발달되었습니다. 남도의 육포와 어포, 새우포 만드는 법과 포를 꾸미는 방법, 그리고 오징어, 문어오림 작품 만드는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는 육포, 어포 외에 새우포, 문어, 오징어 등이 있습니다. 장식 중 가장 섬세한 것이 아마도 포의 오림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남도가 특별합니다. 전복이나 문어, 오징어, 소고기 등을 말려 포 위에 장식을 하거나 포를 오림하는 방법 등 다양하고 정교하게 발전되었습니다. 큰 상차림을 하는 의례상차림에 주로 장식을 하였는데 관혼상제, 각기 그 의미에 맞추어 다른 오림을 하여 올렸으며 상차림 위에 육포와 어포, 고임 위에 웃기로 문어와 오징어 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절판에 작은 작품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문어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봉황 오림을 하여 단독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문어 봉황 오림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전남 무형문화재 서용기님의 작품이죠. 봉황 환상은 혼례 상차림에도 올리지만 이런 문어 봉황은 회갑이나 고희연 등의 어르신 상차림에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은 큰 문어를 다듬어 말려서 오림을 하는데요. 문어 다리 하나로 한 마리씩 오림을 하는데 다리의 껍질을 벗겨 길게 연결해 만들어 60cm 정도의 길이가 되고 너비는 한 3cm 정도입니다. 다리살 부분은 하얗고 껍질 부분은 갈색처럼 진합니다. 하얀 부분부터 봉황의 머리, 몸통, 날개를 오리고 7개의 긴 꼬리 깃털을 오려냅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껍질 부분을 이용해 봉황이 앉아있는 둥지 모양의 꽃자리를 오립니다. 이런 오림은 작은 칼을 이용해 오리는데 오랜 경험과 타고난 솜씨가 없다면 힘든 작업입니다. 문어를 이용한 봉황이나 매난 국죽, 사군자 오림의 기능까지 다행히 전수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복으로 용을 오려냈다고 하는데 작품에 사진도 남겨지지 않고 보셨던 분들의 얘기로만 전해질 뿐이어서 결국 맥이 끊기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도의 명인들의 작품과 기능들을 찾아내고 전수되어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도의 포 만드는 법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육포는 기름기 없는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부위로 만드는데 간장으로 양념한 것은 장포, 소금으로 양념한 것은 연포라고 합니다. 사진은 간장으로 양념한 장포입니다. 이렇게 윤기 있고 색감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육포의 재료는 남도에서는 홍두깨살을 주로 씁니다. 두툼한 두께로 모양대로 길게 편을 뜨듯이 잘라 반듯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재료 손질부터 아주 솜씨가 좋아야 합니다. 고기의 핏물 빼기용 즙은 따로 만드는데요. 배즙과 청주, 양파를 넣어서 부드럽게 숙성이 되도록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육포의 맛을 내주는 양념은 간장이 추가됩니다.
배즙을 넉넉히 넣어주고 청주와 마늘, 양파, 후추와 생강즙을 넣어 고기의 누린맛을 잡아줍니다. 마지막 조림 양념장에는 조청과 참기름을 넣어 투명하고 윤기 있는 육포를 만듭니다. 만드는 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두툼하고 결대로 가지런히 손질된 소고기를 3시간 정도 배즙과 청주, 양파즙에 재워 속까지 부드럽게 숙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달달한 남도의 배맛 사이사이 잘 배도록 한 장씩 넣어주어야 하고요. 3시간 정도 재운 후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건진 다음 채반에 가지런히 올려 충분히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런 핏물 빼기용 양념은 넉넉히 만들어 푹 재워야 제맛이 납니다. 본격적으로 재우는 간장 양념은 분량대로 재료를 합해서 곱게 간 다음 다시 면보에 걸러 맑은 액만 사용합니다. 이 양념에 고기를 재울 때도 한꺼번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앞뒤로 적셔서 켜켜이 담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재워야 합니다. 그래야 양념간이 잘 배이겠죠. 고기의 양이 많은 경우엔 5시간까지도 오래 재워야 하고, 이런 때는 온도가 중요한데요. 서늘한 그늘에서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양념에 재웠던 고기는 건져서 채반에 가지런히 널어 햇볕에 건조시킵니다. 고기를 건지고 모은 양념장은 약불로 거품을 걷어가며 끓여서 다시 면보에 거릅니다. 이렇게 걸러진 양념장에 조청과 참기름을 더 넣어 마지막 덧바르는 용도로 씁니다. 육포를 말리는 동안 중간중간 이 양념을 앞뒤로 뒤집어가며 덧발라주는 거죠. 꾸덕하게 마르면 모양을 잡기 위해 무거운 곳으로 눌러 반듯하게 펴주는 과정을 거쳐 육포가 완성됩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어포는 민어나 농어, 도미, 대구 등 다양하게 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북어포, 황태가 있어서 편하게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생선포는 날이 더운 여름엔 만들기 어렵고 해풍이 부는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만듭니다. 어포는 잘 다듬어서 포를 뜬 다음 소금과 생강향이 나도록 약하게 간을 하여 말립니다. 사진은 무형문화재이신 고 이연채님의 작품 사진입니다. 육포뿐 아니라 어포에도 꽃술을 놓듯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새우포 또한 이연채님의 작품 사진인데요. 새우를 손질해서 말린 다음 잣이나 호박씨, 살구씨, 대추 등으로 꽃 모양을 내어 담았습니다. 이런 새우포는 어떻게 만드는지 명인의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새우포는 생새우를 다듬어 꼬리만 남기고 펼친 다음 납작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생강향과 후추향이 나도록 끓인 물에 청주를 더해준 다음 소금과 꿀을 넣어 간을 해서 만든 향신물에 30분 정도 재워야 합니다. 간이 배면 새우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중간에 양념액을 발라주면서 건조시킵니다. 새우포도 말리는 동안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덕해지면 밀대로 밀어주거나 꼬리를 살려 눌러주어야 제대로 모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육포 위에 장식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남도의 명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꾸미는데 보통 사각 모반에 담는 육포 위에는 사군자를 장식합니다. 사진에서처럼 매난 국죽, 대표적인 이 사군자를 기다란 육포 위에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동양화 한 폭을 담아내는 것처럼 장식을 합니다. 사군자의 매난 국죽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의미하고 군자의 기품과 절개, 지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난초는 입신양명과 가화만사성의 의미도 있고
국화는 무병장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대나무는 자손 번창과 가화태평의 의미도 있어서 중요한 집안의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이 사군자를 장식해 왔습니다. 구절판에 넣는 육포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구절판의 모양에 맞추어 먼저 한 입 크기로 손가락 마디 정도로 자른 다음 절반만 꿀을 바르고 잣가루를 하얗게 묻혀 수북히 담습니다. 그 위에 뚜껑을 덮듯 이 구절판 모양대로 자른 사각 모양의 육포를 덮어줍니다. 이 사각에 덮어진 육포 위에 바로 사군자를 장식하게 되죠. 작지만 그 나름 더 아기자기한 모양이 됩니다. 이런 꾸밈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흰색 큰 꽃잎은 쌀티밥을 반으로 잘라 사용하기도 하고 살구씨를 씁니다. 녹색 호박씨와 대추도 쓰고 그 외에 밤이나 고구마를 이용해 만들어 썼습니다. 모두 먹을 수 있는 재료이고 매난국죽 사군자를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모양을 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지는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밤과 고구마를 얇게 편썰어 소금물에 담그었다 건져 햇볕에 말립니다. 말리는 도중에 갈색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데쳐서 말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말려지면 무거운 것을 눌러 반듯하게 펴가면서 말립니다. 매화는 동그란 모양이 쓰입니다.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어 건조시켜서 크고 작은 여러 송이의 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찍어서 말립니다. 매화는 색이 하얗게 보이도록 주로 밤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난초는 마름모 모양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마름모를 만들어 놓고 긴 난초잎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사용하게 되죠. 꽃수술은 가늘고 짧은 채가 필요합니다. 구절판에 꾸미는 것은 아주 작고 얇게 만들어야 하고 사각 모반 긴 육포 위에 꾸미는 것은 길고 크게 잘라야 난초의 모양을 낼 수 있겠죠. 국화는 호박씨를 반으로 나누어 흰 부분은 꽃잎으로 사용하고 녹색 부분은 잎으로 사용합니다. 줄기는 대추를 사용합니다. 대추를 돌려 깎아서 길게 펼친 다음 밀대로 반듯하게 밀어주어서 그 다음 필요한 길이대로 잘라 줄기 모양을 만듭니다. 예쁜 모양의 국화꽃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런 씨앗이나 대추 또 앞서 만든 난초나 매화꽃 모두 육포 위에 어떻게 고정을 시킬까요? 가장 좋은 것은 찹쌀풀입니다. 물론 밀가루나 쌀풀을 써도 되겠죠. 풀로 붙인 경우엔 항상 마르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모양이 고정될 때까지 다시 한번 말려야 되겠죠. 쉽게 조청으로 붙이면 좋을 것 같지만 조청은 온도에 약해서 날씨가 덥거나 특히 불에 닿으면 녹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사군자의 마지막 대나무입니다. 밤을 이용해 잎과 줄기, 마디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큰 작품과 작은 작품은 다르게 해서 만들어야겠죠. 이제 포의 장식, 포의 웃기라고 하는데 어물새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당히 말려진 문어와 오징어를 오리는 것을 예전엔 어물새김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도의 큰 잔치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려 부와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문어를 최고로 쓰지만 구하는 것도 또 오림하는 것도 어려워서 오징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죠. 주로 사군자, 모란, 소나무 등과 봉황, 용 같은 귀하고 숭상해온 것들을 본떠서 오렸습니다. 포의 웃기로 쓰이는 사진의 어화는 남도만의 독특한 문어오림입니다. 고임상에서 육포와 어포 등을 쌓은 것 위에 장식할 때 쓰기도 하고 구절판에 동그랗게 돌려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 어화는 문어다리 하나를 흰 부분부터 시작해 끝부분 갈색빛의 껍질 부분까지 길게 오림을 하는데 꽃과 잎을 끊어지지 않게 오림을 하고 특별히 정해진 틀은 없고 오리는 사람이 자유대로 모양을 잡아가며 칼로 오림을 합니다. 이런 문어꽃 작품인 어화는 무형문화재이신 이연치님에 의해 전수되었고 남도의 어화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징어로 소나무와 꽃을 오림한 것입니다. 소나무는 장수와 정절, 지조, 자손 번성을 의미해 사군자 다음으로 선호하는 작품입니다. 소나무는 밑그림을 오징어 위에 그려 오림을 하면 좀 더 쉽게 오릴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작품은 고임상의 탑에 장식하거나 마른 구절판 위에 덮어 장식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다양한 꽃 오림이나 잎 모양의 덩쿨과 당초문들도 하나의 작품에 어우러져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꽃 오림을 하여 오징어 꽃바구니를 만들거나 모반에 수북이 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장식은 잔치의 화려함을 더해주어 구경하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또 잔치 후에 나누어주는 즐거움도 더했을 겁니다. 오징어 오림에 쓰이는 오징어는 반건조 오징어보다는 조금 더 말린 것으로 잘 구부러지고 말랑한 상태의 오징어로 오립니다. 폐백용 오징어 용도로 반듯하게 말려 냉동 보관해서 별도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손질은 먼저 껍질을 벗기고 몸통 부분을 편편하게 퍼지도록 눌러 놓았다가 사용합니다. 습기가 닿으면 안 되고 하얀 분이 있어야 오림을 했을 때 화사하고 예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국화오림입니다. 길게 접어 가위로 오리는데요. 간격에 따라 꽃잎의 크기가 달라지고 돌돌 말아 봉오리 모양을 살리게 되죠. 끝부분도 잎 모양을 오려주면 훨씬 안정감 있는 작품이 됩니다. 국화는 주로 재래 상차림에 올라가고 또 송묘할 때 가져가는 구절판에 들어갑니다. 장미는 긴 띠 모양의 사각 모양을 일정 간격으로 자른 다음에 그 정사각형 중간 부분을 뾰족하게 꽃잎 모양이 되도록 하나하나 가위로 오려서 만듭니다. 국화보다는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꽃잎을 오린 다음에도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나하나 꽃잎을 만져주어야 장미가 완성됩니다. 장미는 부귀영화를 의미해 혼례상차림에서는 아주 중요한 꽃오림입니다. 소국은 칼로 오리는 작품입니다. 가위보다는 훨씬 어려운 꽃 모양이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오림 방법입니다. 예전의 오림은 사실 칼 오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야 가위로 편하게 오리지만 대부분 작은 칼로 오림을 해온 거죠.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30여 개의 꽃잎을 얇게 오려서 부채처럼 이렇게 펼치면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소국은 원래 문어를 이용해서 오림을 해오는 전통 국화 오림법인데 사진에서는 오징어를 접어서 오린 겁니다. 전통적인 큰 제사 상차림에 올리는 국화 오림인데요. 이렇게 얇게 오린 꽃 한 송이를 술안주로 내면 이가 부실하신 어르신들도 드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오림이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에서 더 얇고 정교하게 발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당초문이나 새의 깃털 모양 등 오림 작품의 주변을 꾸미는 데 쓰이는 종류입니다. 가늘게 작은 가지를 3개나 5개, 또 7개, 9개 이렇게 다양하게 잘라 끝부분을 돌돌 말아서 아름다운 장식용으로 씁니다. 오징어도 쓰지만 한치나 문어 이렇게 종류에 따라 색도 다양하게 되어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매화나무는 오징어의 다리를 활용하여 만들어냅니다. 오징어 다리의 빨판을
꽃봉오리로 표현해내고 사이사이 작은 가위집을 내서 가지를 칩니다. 꽃송이를 드문드문 나무 사이에 달아주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이고 남도의 집 앞마당에는 매실나무 한 그루 정도는 심어 가까이 두었던 거죠.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닭패백이나 봉황을 담아낼 때 주변을 꾸미는데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화입니다. 마지막 오징어 봉황 오림입니다. 패백에 올리는 입체적인 봉황은 오림 과정이 복잡해 설명이 어렵습니다. 사진은 좀 더 간편한 평면 작품입니다. 큰 오징어 하나를 반으로 접어 봉황 한 쌍을 오립니다. 봉이 수컷이며 황이 암컷입니다. 수컷인 봉을 조금 더 화려하게 오림을 하고 이런 평면 작품들은 고임상의 웃기로 장식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 남도의 무형문화재 분들과 명인들의 솜씨로 전해 내려온 남도의 포장식과 어물 오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